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또는 복지제도, 각종 혜택, 그런데 막상 기준을 찾아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별로 없더라,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 높으신데요. 물론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내가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76개, 그러니까 76개의 각종 지원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중에서 나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맞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가 아닌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분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제도나 지원금 혜택을 활용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94만 4,812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르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지원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라고 한다면요. 207만 7,892원 곱하기 0.5를 하시면 50% 이하의 소득 기준이 나옵니다. 만약 47%다라고 한다면요. 0.47을 곱하면 되시는 거고요. 기준 중위소득 120%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2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소득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2인 가구는 326만 85원에서 345만 6,15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각종 지원금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어느 부처에서 어떤 사업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를 적용하고요. 2유형은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으시는 분들 고용노동부에서 받습니다. 이때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있는데요. 내가 일을 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위소득 70% 이하일 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하시면서 현재 실직자이신 분들 생계비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분들은 중위소득 8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4가지 사업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위소득 얼마만큼 적용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이때는 52%의 중위소득 적용하고요. 7번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고교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중위소득 50%에서 80%까지 조금씩 다르게 지원해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구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와 있는데요. 1구간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10구간 소득이 높습니다. 중위소득 300%를 넘는 사람들,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많이들 아실 텐데요.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지원해드립니다. 각종 학원 수강 또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교육부의 급식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지원해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11번 방과 후 자유수강권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위소득 80% 이하에 적용해주는 사업이고요. 12번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죠. 이분들에게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지원 금액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14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꿈장학금, 재능장학금, SOS 장학금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지원해드리는 장학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수고등학생 해외 유학 장학금도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고등학생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보훈처에서도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 수당이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해 드리는데요. 중위소득 30%부터 5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27만 원에서 약 33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중위소득 50% 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70% 이하, 보훈 대상자에 대한 요양지원도 있는데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급해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느냐, 경기 인천에 사느냐, 아니면 그 외 지역에 사느냐, 지원금이 조금씩 다르다. 행복주택 공급에도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 노인, 신혼부부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중위소득 100%에서 120%까지를 적용하니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급해 드리는데요. 청년 60% 이하고요. 원가구, 그러니까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부 학교 우유 급식에서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적용하고요.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 지원 사업에서도 중위소득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120%를 적용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 내용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정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까지 포함합니다.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법률 구조 제도도 있는데요.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법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25%를 적용합니다. 자, 복지부입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0%를 적용하고요. 의료급여는 40%를 적용합니다. 해산장제급여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75%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 33번부터 58번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보건복지부의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자활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대사 이상검사 환아관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취약전 아동 실명 예방, 노인 안검진, 개안수술, 미숙아,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 장애아 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치매 검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출산 비용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이렇게 많은 각종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52%, 노인 무릎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제 정확하게 기준 중위소득 얼마만큼 적용하는지를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 그리고 전체적인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52% 그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산림복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다. 자, 여성가족부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매체 활용 능력 증진, 역기능 해소,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부터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미혼모, 가정폭력, 성폭력, 법률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모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또는 72%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한다면요. 여성가족부의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상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질병청에서도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입원 명령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하게 되면 부양가족 생계비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희귀질환자는 중위소득 100%고요. 입원 명령 결핵 환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실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도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120% 중위소득 적용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입니다. 어촌생활 돌봄 지원사업,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이 총 76개입니다. 이런 사업에 내년에 변동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금 확인하셨다면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부 부처 확인하시고요. 사업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검색만 해보셔도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명이다. 그리고 어느 부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금까지 혜택이 있다, 지원금이 있다 이런 말은 들었는데 나에게 한 번도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